너 때문에 이게 뭐냐? 우리 인생 이제 망했다고. 알아? 나도 답답해 죽겠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스페인의 프로그래머로 밥벌이를 하며 먹고 살고 있는 로페즈라고 합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러겠지만 최근 IT 쪽 기술자들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은 우대받는 편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좋은 대우를 못 받았는데 스마트폰의 아주 대중적인 보급과 최근에는 IT 관련 보안, IT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수많은 수요가 있고 늘 IT 분야는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저와 같이 일하는 페드로는 10년 넘게 이 바닥에서 굴러온 베테랑입니다. 저희는 팀으로 일하고 있으며 상당한 실력자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한국에 다녀오기 전까지는 그랬죠. 물론 지금은 겸손함을 찾고 다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노력하고 있기도 하죠. 한국에 가게 된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저희는 새로운 IT 프로젝트에 참여할 사람을 구하는 구인 공고를 찾다가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개발해 주기를 희망하는 회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개발자를 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눈에 띄는 구인 공고 하나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급여를 약속하는 내용의 구인 공고였습니다. 역시나 저와 페드로는 그 구인 공고를 눈여겨봤고 이 프로젝트에만 들어가면 앞으로 1, 2년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멋진 크루즈를 타고 세계 여행도 하면서 말이죠. 그만큼 조건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그 구인 공고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한국에 가서 화이트 해킹을 시도해보고 관련해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보안 설정을 완료해줄 수 있는 경력 있는 사람을 요구한다고 써 있었거든요. 늘상 해오던 일과 별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 공고를 보고 저와 페드로는 상당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화이트 해킹이라는 것이 착한 해커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보안을 뚫기 위해 해킹 시도를 해보고 그 과정에서 취약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쪽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인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보안을 뚫어봐야 하는 높은 수준의 지식을 필요로 하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머들이 많고 그들이 구축한 보안 시스템을 제가 과연 뚫을 수 있을까? 그리고 뚫어봐야 스페인 회사에서 요구하는 보안 시스템을 개발을 하던지 말던지 할 텐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페드로는 그저 높은 수준의 급여만 보고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따위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며 어디 독일이나 프랑스에 있는 금융회사 해킹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작은 회사 화이트 해킹하는 건데 그딴 게 뭐 어렵겠냐며 한국을 만만하게 보더군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던 페드로의 말에 함께 웃는 반응을 보였으나 페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정색해야 했으며 페드로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혹시 말 그대로 이번 일을 정말 쉽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드로는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 잔뜩 겁먹었다는 것을 눈치채고 왜 이렇게 약한 말을 하냐며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페드로가 저보다 더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페드로가 한국의 프로그래머들보다 높은 수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이죠. 저는 페드로를 믿고 그 프로젝트에 지원했고 면접을 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늘 그래왔듯 저희가 해왔던 일들을 자랑스럽게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저희의 의뢰인 앞에서 멋지게 발표를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저희 정도 수준이면 어느 회사든 프리패스이고 저희 수준의 높은 프로그래밍 팀이 지원해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역시나 수월하게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저희가 그 의뢰를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계약서를 작성하며 역시 별거산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경력을 보고 저희를 뽑아주었으니 별다른 어려움은 없겠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번 일을 잘 마치게 되면 최고급 크루즈를 타고 6개월간 바다 위에서 지내기로 결심했죠. 페드로는 한국으로 떠나는 날까지도 자신만만해했고 그런 페드로를 믿고 기쁜 마음으로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저희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나라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항만 봐도 상당히 웅장했고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과는 몇 세대가 차이 나는 수준의 공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 같은 나라는 스페인과 비교할 만한 수준의 경제력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스페인을 경제적으로 뛰어넘은 지 한참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스페인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기분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스페인이 한국을 추격하는 입장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공항 와이파이에 접속해봤습니다.
공항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가 있다고 쓰여 있었고, 한국에 왔으니 처음으로 해킹 연습을 하기 위해서였죠. 사실 이와 같은 행위는 미리 허가되지 않은 행위지만 가볍게 시도해봤습니다. 한국이 어떤 수준인지 체감해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무료 공용 와이파이라서 우습게 생각했다가 처참히 깨져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틈 같은 것은 없었고 스페인의 은행 수준보다 높은 보안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일단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페드로를 지켜봤죠. 페드로도 상당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희는 일단 여기서 힘을 빼지 말자고 하고 원래 하려던 일을 하기 위해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항도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라며 우리가 아직 실력 발휘를 하지 않아서 그렇고 자리 잡고 제대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저희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죠. 그게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한 끔찍한 전조 증상이었지만요.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미리 약속된 한국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보안 설정을 솔루션해주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큰 건물 구석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거기서 저희가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회사가 미리 구축해놓은 보안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그곳을 공략해보면서 동시에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목적이었죠. 이것은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해킹을 해보라고 만들어 놓은 가상의 인터넷 보안망이고 거기를 공략하는 거니까요. 저희는 자신만만하게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보안을 뚫고 들어갈 입구조차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저희는 1차적으로 큰 벽을 느꼈어요. 도대체 뭘 해놨길래 이게 안 되는 거지? 결국 그날 숙소에 돌아가서도 계속 시도를 해봤고 결국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다음날 다시 그 회사에서 한국인 프로그래머와 미팅을 했습니다. 그 한국인 프로그래머는 저희가 어느 정도 공략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단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손을 들고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다고 고백했죠. 그러자 그 한국인 프로그래머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 놀라하는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아직 하지 못했냐는 표정이었죠. 멈칫하던 한국인 프로그래머는 그럼 점심 먹기 전까지 시간을 좀 더 드리면 될까요? 어제 시도조차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라며 농담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페드로는 웃을 수 없었어요. 저와 페드로는 어제 하루 종일 해봤는데 못했다고 이실직고했고 그 프로그래머는 정말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나 굴욕적이었어요. 결국 그 한국인 프로그래머는 저희한테 대놓고 힌트를 주었고 그제서야 저와 페드로는 시스템 보안의 문이라도 두들겨보는 단계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앞으로 나가야 할 때마다 한국인 프로그래머의 도움이 있어야 했고 저희는 좌절스러운 저희의 실력에 그저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아니 한국의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보다 스페인에서 날고기는 우리가 이렇게나 하찮은 수준을 보인다고?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물론 이 프로그래머에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힌트를 얻고 조언도 구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스페인 회사와의 약속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저희의 자존심은 이미 많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리고 숙소에서 저와 페드로는 한바탕 싸움까지 하게 됩니다. 너만 믿고 왔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며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페드로는 사과는커녕 한국의 수준이 높은 걸 어떻게 하냐며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않았을 거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뭐 남자들끼리 자존심이 박살난 상태에서 말다툼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 뒤 결말은 뻔하잖아요. 저희는 주먹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서로 감정을 풀고 그 뒤에 다시 화해하긴 했지만 기술적으로 자존심이 상해버린 저희는 기분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아무 말 없이 허공을 바라보다가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죠. 기막힌 아이디어였어요. 어느 나라건 프로그래머들을 구인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우리가 구인 광고를 올려서 한국인 프로그래머에게 도움을 받자는 거였죠. 자존심 상하는 일은 맞는데 어찌되었건 결국 스페인 회사와의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구인 공고를 올렸고 아주 빠르게 한국인 해커를 구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의 보안 솔루션 업체에서 과제를 받아오고 그 과제를 저희는 다시 제가 고용한 한국인 해커에게 그 과제를 해결해달라는 의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해커는 그 과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어떻게 공략했는지 저희한테 설명해 주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서 큰 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하러 왔는데 과외를 받고 가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기분이 아니라 어쩌면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한국에서 일이 끝나고 스페인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공항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체크인을 하기 위해 발권 카운터로 갔고
이상하게 한국답지 않게 체크인이 굉장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 정도 시간이면 오케이지만 저희가 겪어본 한국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느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며 질문을 했지만 발권 카운터의 직원은 미소를 보이며 침착하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뭐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뒤쪽에서 공항의 보안 요원들 여러 명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무슨 일이 있나 싶던 찰나 그들은 저희 앞에 멈춰섰고 저와 페드로는 그들에게 연행되었습니다. 발권 카운터에 제출했던 여권을 그대로 압수당했고 저희는 공항 내부의 사무실로 끌려갔습니다. 저희는 도대체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가 가능한 통역사와 무서운 얼굴을 한 한국인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무섭게 생긴 한국인 남자가 저희한테 건네 첫 마디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한국에 처음 온 날 공항에서 해킹 시도를 한 것을 인정하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공용 와이파이가 있길래 가벼운 마음으로 해킹 시도를 해봤던 것이 걸려버렸던 거예요. 저와 페드로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스페인 그 어디에서도 이런 행위를 해도 그동안 문제된 적이 없었고 저희는 철저하게 저희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기본적인 장치를 해놓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보안 시스템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고 이미 저희의 신원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정된 비행기 시간이 지나서까지 저희는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눈물이 나더군요. 저희가 입국한 목적을 잘 설명하고 최대한 조사에 응했고요. 한번 장난으로 시도해봤다가 어려워서 바로 그만뒀다고 말했지만 한국인 수사관은 이미 해킹을 시도한 그 자체가 충분히 무거운 죄가 될 수 있다며 엄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져온 노트북은 모두 압수당했어요. 여러모로 한국에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또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아주 큰 건물의 경찰서였어요. 저희는 그 건물 안으로 끌려가면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틀간 갇혀 있으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노트북을 이미 완벽하게 샅샅이 뒤져보고 저희가 했던 행동들을 싹 분석당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한국에서 해킹으로 얻어낸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뒤에 저희가 입국한 목적을 잘 설명했고 저희가 해킹하려고 시도만 하다가 그만두었던 점, 나쁜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점들을 잘 이야기했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문서에 서명까지 하고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저희 노트북도 그제서야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노트북도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그제서야 다시 켜봤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의뢰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귀국하기로 한 날짜에 연락이 되지 않자 답답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당연히 예정된 미팅에도 참석하지 못했고요. 의뢰해준 회사에서는 상당히 화가 나 있더군요. 저희가 당한 일을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어서 한국에서 강도를 당해서 비행기를 놓쳤고 그 일을 해결하느라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들통났고 저희는 계약을 파기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 측에 위약금도 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저희와 어떤 일도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번 일로 저희가 받은 데미지는 너무나 컸어요. 커리어에 5점을 남긴 것도 사실이고 저희의 낮은 수준의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지금은 모든 일을 그만두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 넘게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높은 수준을 체감하고 그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한국에 못 갈 것 같지만 정말 아득히 높은 벽을 체감했고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한 가지 좌절스러운 일을 더 겪었습니다. 한국에서 했던 행동이 스페인 경찰에 통보가 되었고 완벽한 증거까지 모두 정리가 되어서 통보가 되었다고 했어요. 이 일로 저와 페드로는 판사 앞에 서야 했고 또 다시 눈물로 반성해야 했습니다. 감옥에는 가지 않았지만 벌금형을 받았고요. 추후 한국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으로의 입국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가차없이 저희는 박살났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얻은 교훈은 정말 한국에서는 장난으로라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스페인 해커들은 장난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에 가서 해킹을 시도하고 오고는 하는데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그들의 보안 수준이 낮아서였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의 수준은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조만간 한국에서 해킹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스페인 사람들에게 정말 엄중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겪은 일을 이렇게 씁니다. 절대로 한국에서 장난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